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타이틀이 아주 이쁘게 바뀌었죠? 네, 산뜻한데요.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자, 메디칼 센터, 메디칼과 관련된 내용 여러분 깜짝 놀란 또 시간 여기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미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우리 사람들은 엄지손가락 이만해진대요. 그리고 몸은 작아지고. 휴대폰 너무 많이 왠지 알아요? 사용해서요. 이것만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네. 그래서 허리가 그렇죠.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허리가 지금 너무 아파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힘들 정도예요. 어제 또 그래요? 유난히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요. 네. 저 같은 분들 요즘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청자분들의 고민도 그래서 오늘 좀 해결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미영 씨 엄지손가락 한번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바로 엄지손가락은 그냥 유지하고 허리는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분입니다. 더 좋은 병원의 도은식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번호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진료 보실 때 환자들 오면요. 처음에 엄지손가락 먼저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 움직이는 시간보다 이렇게 안 움직이는 시간이 더 많아서 질병들이 많고 또 특히 척추는 또 특히 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환자들이 그래서 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척추 질환이요.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사람에게만 직립보행을 하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척추라는 것이 결국은 걷는다든지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건데 네. 이 운동이 되는 건데 현대인들이 이제 그 좌식 생활, 특히 의자 생활, 또 바닥 생활 아니면 자동차 오래 타는 거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이게 몸은 비대해지고 말하자면 허리는 약해지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요통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 보면 어르신들이 좀 많이 아파하셨는데 요즘에는 뭐 제 주변에도 허리 아파하신 분이 너무 맞아요. 많아요. 예, 연령층이 맞습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10대, 20대도 네. 요통 환자가 상당히 근데 두 많아요. 분이 왜 네.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얼마 전에 치료를 저도 받았는데 뜨끔뜨끔 찔리네요. 그 사진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척추 질환이요. 일반적으로 뭐 전 인구의 80% 그러니까 모든 연령에 다 오는 질환이 척추 질환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질환을 이야기를 한다면 보통 이제 나이가 좀 젊은 분들에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스크 네. 그게 많고 연세가 좀 많은 분들에게 오는 대표적인 질환은 이제 협착증 좁아지는 건데 다 연관이 있는데 디스크가 심해져서 협착증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디스크는 어떤 병이고 협착증이 어떤 병인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림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척추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경이 이렇게 잘 보이고 디스크는 이 수액 부분은 희게 보이고 그 네. 싸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부분은 검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모양입니다. 이건 아주 정상적인 디스크죠. 건강한 사람이 디스크인데 이 디스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물기가 빠지게 되면 탄성을 잃으면서 이렇게 이제 까맣게 변하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허리가 아프죠. 네. 허리가 아프고 이걸 우리가 퇴행성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20대, 30대에도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점점 진행을 하면 허리가 약해진 가운데서 운동을 하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체중은 늘고 그렇게 하시면 이게 누르다 보면 우리 밀가루 반죽 누르면 옆으로 이렇게 빠지듯이 네. 뒤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러면서 이제 다리를 눌러서 허리가 아픈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디스크입니다. 맞아요. 예. 네. 반면에 그럼 협착증은 뭐냐? 이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넓어야 됩니다. 요 신경이 있고 옆으로 빠져나가는 가지신경까지 이렇게 다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네. 협착증의 원인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디스크나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뼈가 두꺼워지거나 관절이 이렇게 두꺼워지거나 예. 이렇게 돼서 이런 형태로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네. 그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두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따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좀 구별해서 그렇게 네, 예, 말씀을 주실까요?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것도 이제 디스크는 뭐고 협착증은 뭐냐 이러면 쉽게 말해서 디스크는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예. 디스크는 다리가 많이 당깁니다. 아하. 네. 예, 주로 한쪽. 양쪽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쪽이 많이 당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스크로 보면 됩니다. 반면에 협착증은
평소에는 별로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누워 있으면 아주 편안하세요. 그런데 네. 걷거나 오래 서 있거나 이러면 이제 다리가 아파옵니다. 서서히. 네. 다리가 이 발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저리다든지 이런 증상이 와서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쉬어야 됩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간헐적 신경성 파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시청자들 중에서도 가다가 쉬다가 쉬다가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건 내 증상이 협착증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배가 나와서 이제 힘들어서 쉬는 거는 건 아니죠. 그건 협착증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내 증상하고 똑같은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 위해서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두 가지 질환의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료법은 뭐 굉장히 많죠. 네. 다 설명해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요.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제가 좀 이 최근에 나오는 치료법들 중에서도 특히 또 이렇게 비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중심으로 몇 네.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유, 자막에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예. 보통 우리가 내시경은 아시죠? 근데 네. 이제 이 네, 경막의 많이 봤죠. 내시경이라는 것은 디스크 안으로 이렇게 내시경을 넣는 게 아니고요. 신경을 따라서 들어가서 그 신경 그 척추강 안에서 이 디스크를 보는 겁니다. 자, 네. 다시 내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고주파로 수액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신경에다가 우리가 특수한 약물을 넣어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들. 예. 또 아까처럼 그 퇴행성 디스크에 열선을 감아서 예. 신경만 죽여주는 이런 치료법들. 이런 예. 것들만 제가 오늘 소개를 좀 알겠습니다.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대학 수능 시험도 며칠 전에 끝났잖아요. 네. 이렇게 쪽집게가 또 중요하죠. 제일 맞습니다. 중요한 예, 거. 쪽집게를 하겠습니다. 네 개 다 하려면 또 힘들어요. 네, 제일 빨리빨리 제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그거 디스크 내 열 치료술 맨 뒤에 있으니까 뭐 최근에 그 개발된 그러겠습니다. 것 같고 그게 예, 제가 제일 또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것만 하죠. 말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퇴행성 디스크가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젊은 분들, 20대, 30대 있는 분들이 이 허리가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 열선을 넣습니다. 여기 왼쪽에 그림이 나오는데요. 열선을 넣으면 열이 한 90도 정도 올라가서 이 그 감각신경만 파괴시켜 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충치가 있을 때 신경 치료한다.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네. 이게 예. 상당히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 오징어가 이렇게 물오징어 이렇게 굽잖아요. 네. 그럼 싹 줄어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아까 잠깐 받았어요. 그거 그렇게 줄어드는 것보다는 신경을 열로 파괴해 주는 거죠. 우리가 왜 충치 있을 때 치료하고는 신경이 노출되잖아요. 그럼 그 신경을 이렇게 치료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썩은 것은 그냥 떼워놓고 신경이 없으니까 아프지 않죠. 예. 네. 그 개념으로 생각. 네. 그게 제일 이해가 빠르실 예, 거예요. 그러네요. 네, 아까 소개해주신 치료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신경성형술은 조금 친근해요. 주변에서 좀 많이 봤거든요. 많이 하시는 거니까 네. 흔히 이제 환자분들이 아시기를 그 꼬리뼈 주사다, 뭐 꼬리뼈 치료다 이렇게 하는데 척추의 꼬리뼈 쪽으로 신경 쪽으로 들어가서 그 신경으로 들어가지만 이것은 신경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경 네. 바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 경막 외곽이라고 하는데 그 경막 신경을 사고 있는 막의 바깥에서 하는 치료입니다. 굉장히 네.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치료법이죠. 네, 그렇군요. 이거는 뭐 좀 더 알기 쉽게 좀 예를 든자면 뭐 선생님 예를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예를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들이 대부분 네. 이제 최근에 나온 방법들인데요. 네. 제가 그 다음 것까지 같이 좀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는 게 나오죠. 네. 그림이 나오는데 자 이거하고 그러면은 신경성형술이 뭐가 다르냐? 네. 신경성형술은 경막외로 들어가서 신경을 그냥 치료하고 나오는 겁니다. 약물을 뿌려주고 신경에 부은 것 부분을 빼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반면에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는 것은 튀어나온 디스크를 레이저를 쏴서 이렇게 쪼그러뜨리는 거죠. 아까 네. 오징어 이야기 하셨죠? 예. 말하자면 그런 거죠. 레이저는 굉장히 고열이기 때문에 디스크 같은 이 단백질에다 레이저를 가하게 되면 이렇게 쪼그라들죠. 예. 수축이 오죠. 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튀어나온 디스크를 줄여주는 방법이고 네. 또 한 가지는 내시경을 보고 직접 하니까 그냥 정확하겠네요. 이렇게 그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한 치료법이라 볼 수 있죠. 예. 네. 그럼 이 준비된 도표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그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차이점을. 예. 네. 네.
이 신경 성형술은 보통 이제 그 꼬리뼈 쪽만 마취해서 한 10분 정도면 뭐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나 있는 이런 분들도 뭐 수술이 어려운 분들 또 경도의 협착증 환자들 이런 분들에게도 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아픈 분들 있잖아요. 예. 통증이 네. 있는 분들한테도 역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거에 플러스해서 이 레이저 시술은 그 내시경이 지름이 한 2mm인가 정도 됩니다. 예. 아주 가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 가는 파이브 안에 이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옛날에는 만들 수 없었던 건데 예. 그런 내시경이 들어가서 실제 디스크를 보면서 이제 제거를 하는 거기 또 거죠. 레이저도 들어가잖아요. 레이저도 들어가고요.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내시경이 들어가는 거 하나, 그다음에 레이저가 들어가는 거 하나. 그래서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고 여기 디스크다 하면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를 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안전하게 전쟁 영화 할 수 보는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예. 근데 그 MRI 상으로는 통증의 원을 찾지 못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시경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무슨 예를 들면 이제 MRI에 나타나지 않는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그 그렇습니다. 화학적인 그 성분들이 막 지저분하게 있다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염증이라든지 또 아니면 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MRI에서 정확하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내시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고 유착을 떼주고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고 또 뭔가 모르게 아주 그 미세하지만 작은 디스크 같은 것들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거죠. 특징을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네. 뭐 비슷합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비슷하고요. 네. 한 뭐 2-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 국소 마취로 합니다. 내시경을 넣어서 직접 확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연령이 많은 분들도 다 가능하고요. 네. 큰 차이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경 성형술이 좀 오래된 시술이고 지금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최근의 방법인데 이것은 디스크를 제거해 준다는 겁니다. 네.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아.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고 치료한다는 것 네. 그런 것들이 또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특징까지 쭉 정리를 해봤고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선생님께 궁금한 점 말씀하세요. 여쭤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앉아 있을 때요. 예, 오른쪽 허리가 욱신욱신 아파요. 예, 예. 그리고 왼쪽 새끼발가락하고 그 옆에 발가락이 아. 저린 증상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실례지만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50이요. 50. 아. 네. 누우면 좀 편안하세요? 누웠을 때는 아프다는 느낌이 없어요. 예. 그렇게 앉아 있거나 방바닥 같은 데 앉으면 많이 아프시죠? 네. 그죠? 예. 그럼 일을 하고 나서는 어떠세요? 서서 하는 일을 하는데 서서 일할 때는 못 느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앉았을 때 증상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서는 우리나라 이제 주부들이 일을 많이 하시니까 연세가 50이시고 그러면 아마 퇴행성 디스크 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계가 퇴행성 디스크와 디스크 또 협착증 이런 것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애매해집니다. 애매해지는데 지금 우선 제가 듣기에는 퇴행성 디스크 쪽에 가까우신 게 아닌가. 그런 분들은 앉아 있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열치료술이나 신경성형술이나 그런 방법으로 아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뭘 찍으셨어요? 허리가 아파서 그냥 엑스레이 찍어요? 찍으셨죠? 예. 엑스레이로는 진단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디스크 그럼-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네. 디스크 상태는 엑스레이에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 저기 50이라 그러니까 토끼띠시죠? 네. 네, 제가 그 잘 아는 이유는 좀 알아서 새겨 들으시고 그때쯤 되면 저도 이제 허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나이가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꼭 가셔서 엑스레이만 안 되고요. 전문병원 가셔서 MRI나 그렇죠. 그런 걸 좀 찍으셔서 네. 거기서 네. 이제 꼭 그 살펴보시고 적당히 맞는 치료법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친근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전화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예, 예. 앉았다가 일어나면 허리를 입히려면 허리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예, 예. 그러다가 어쩌다가 긴장을 하거나 좀 예. 힘든이라고 하고 일하면은 뭐 신경이 뚝 눌리고 깜짝 놀래거든요. 예. 그래가 병원에 한 번씩 가면 며칠 치료하고 나왔고 그랬는데 낫고, 예. 요번에는 한 1년 됐는데 한 달 정도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예. 한쪽 다리가 엉치하고 한쪽 다리가 복숭아뼈 위에하고 많이 아프시고. 굉장히 이 숨은 다리가 들고 빠지듯이 통증이 있는 기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앉아가- 어떠세요?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가 딱 뒤에서 숨으면 그쪽 다리하고 엉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아침에 더 많이 아프세요? 오후보다? 그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어떨 때는 좀 덜 아프고 예. 어떨 때는 또 아프고 어떨 때는 또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또 아프고 이래. 감이 제가 잘 지금 못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서는 지금 약간의 예. 그 관절 쪽의 문제와 그다음에 척추의 예. 불안정, 척추가 뼈가 약간 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세를 이렇게 허리를 펴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서거나 이런 자세를 취할 때 뭔가 이렇게 신경을 누르는 그런 뭐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다리 쪽으로 당기는 통증이 오시는데 그것은 이제 뭐 협착증도 그럴 수 있고 디스크도 그럴 수 있는데 예. 제가 약간 이 선생님- 척추가 혹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누워 있을 때는 괜찮으세요? 누워 있을 때는 또 다리 쭉 펴면 조금씩 덜 다리 하시죠? 쪽 하고 엉치 보고 조금 아파요. 예. 그러니까 숨으면 좀 많이 아프고. 뭐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 정도만 찍어봐도 척추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찍어봤어요, 선생님. 아, 보셨어요? 뭐라고 예, 들으셨어요? MRI를 찍어봤는데요. 예. 허리뼈가 퇴행성 디스크가 좀 있는 상태에서 예. 협착증이 좀 있는 상태에서 허리 자세가 좀 앉아서 요번에 좀 뭐를 좀 예. 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가 발생했다 이러면서 아, 예. 협착증도 좀 있고 디스크가 발생했다 예. 이러면 퇴행성 디스크 이래야 돼요. 그 MRI 좀 찍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면 그렇게 뭐 수술할 정도의 심한 건 아니신 것 같고 오늘 제가 예, 앞에 예. 말씀드린 그런 신경성형술이나 아니면 예. 가벼운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사로 허리에 주사 주는 거는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단은 정확하게 예. 어떤 부분이라고 딱 그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네. 환자분 말만 듣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지금 봐서는 그렇게 아주 뭐 큰 수술을 요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신 것 다행이네요. 같아요. 네. 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전화 받고요. 계속 또 전화를 주시면 또 직접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예,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요. 자, 우리가 디스크를 제가 하는 방법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경막에 그러니까 디스크의 바깥에서 디스크를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은 디스크의 안에서 제가 하는 거죠. 안에서 그렇죠. 디스크 안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튀어나온 부분을 제가 네. 하는 거죠. 아까는 디스크 바깥에서 디스크를 네.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경막외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것은 디스크 안으로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네. 디스크 안으로 이 침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게 이 끝으로 가서 오.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제 열을 가하는 거죠. 네. 고주파로 된 열을 가하면 좀 이게 역시 아까 그 오징어. 네. 오징어죠. 오징어처럼 이렇게 쫙 쪼그러들면서 그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풀어지는 거죠. 저 디스크로 바늘이 들어갈 수 있나요, 저게? 들어가죠. 아. 예, 우리가 디스크 예. 안으로 바늘을 많이 찔러 넣어서 여러 가지 시술을 합니다. 하는데 예. 이제 이렇게 넣으면 가능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의 장점은 목 디스크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 그렇군요. 예. 오히려 좀 이것은- 쉽겠네요, 목 디스크는 네. 정말. 목 예. 디스크가 보통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걸로 아시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목 디스크도 이 고주파로 치료할 수 있다. 네. 하는 그 다음 거예요. 사진들 또 있어요. 예, 그다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실제 사진 같은데요, 그렇죠? 예, 요건 저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침을 넣어서 아주 또 작은 디스크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폴세빌이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안으로 들어가서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요. 한 다음에 이 고주파로 열을 가해서 그걸 이렇게 오징어처럼 쭈그러들게 하는. 쭈그러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예. 이게 자꾸 우리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혹시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방송을 보신 우리 그 뭐 이제 같은 분이 회사에 네. 있는 분인데 이게 쪼그라들게 되면
딱딱해져가지고 예. 말랑말랑하게 딱딱해져갖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딱해지는 게 더 좋은 거죠. 아, 그런가요? 예, 열을 가해주면 이게 단단해지면서 예. 단단해지는 것이 오히려 저 디스크가 더 좋은 쪽으로 갑니다. 네. 재발할 가능성이 제가 적어지니까요. 얘기를 잘해줬네. 전 몰랐는데 그냥 반 농담 삼아 네. 딱딱하면 더 좋은 거지 물렁한 거보다 더 안 깨지고 그렇게 그냥 해버리고 말았거든요. 네. 그렇죠. 아 역시 뭐 초등학교 3년을 하니까 그래도 좀 그러네요. 찍어도 맞네. 찍어도. 네. 예. 아까 짚어주신 것 중에 그 목 디스크 부분이요. 사실 예. 비수술적 치료가 목 디스크는 좀 어렵다는 얘기 전 들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신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특징들도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이제 부탁드립니다. 그 아까 좀 고주파로 하시는 것은 이제 목은 이게 거의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요. 네. 요사이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고주파로 하는 것은 좀 더 말씀드렸지만 목도 가능하다. 목 네. 디스크도 우리가 고주파로 해서 치료가 가능하다. 이건 뭐 역시 국소 마취로 하는 거고요. 부위 마취도 아닙니다. 국소 마취 바늘 들어가는 데만 마취해서 합니다. 예. 그리고 당일 입원 시술 퇴원이 다 가능하고요. 시술 시간은 보통 한 20-30분, 20분 정도. 이 가열하고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연령이 많은 분들도 가능하고 네. 전혀 뭐 피는 없습니다. 아, 예, 다 이제 예. 바늘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리고 흉터도 남지 않습니다. 어. 이야기하지 않으면 시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네. 부담이 적겠어요. 얘기하세요. 제가 너무 감탄했나요? 네, 농담이고요. 네. 자, 그러면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예. 바로 그런 분들은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 같은 프로에서 사실 또 전문의로서 또 그런 분들 그렇습니다. 케어를 또 예.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예. 요사이 워낙이 전부 수술을 안 하는 쪽에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뭐 원칙적으로 척추 질환이 굉장히 많고 많은 분들이 이 고통을 받고 있으신데 수술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이 좋은 겁니다. 척추 수술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은데 네. 그렇지만은 비수술로 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현실인데 그렇지만은 너무 이제 이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그 공감대가 예. 네. 척추는 무조건 수술하면 안 되고 비수술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예. 뭐 주사 맞고 뭐 이런 거 해서 치료하면 된다 하는데 예. 그게 아니죠. 네. 그 부작용도 많이 있다는 거죠. 네. 비수술만이 최고가 아니고 예.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문의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수술과 비수술을 잘 구별해서 네. 따라가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그 싶습니다. 분야에서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그러시- 같아요. 오늘 네. 좀 다 털어놓고 가시죠. 네? 네. 네. 마치 맞습니다. 건강 프로가 아니라 예. 정치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몇 제가 가지- 어떻게 보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부작용에 대해서 좀 설명 맞습니다.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요사이 모든 병원들이 거의 이제 그 비수술적인 치료를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수술도 하면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만을 하는 그런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계속 비수술 치료로 또 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주사나 이런 것들을 뭐 심지어는 뭐 20번, 30번 막 이렇게 몇십 번씩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신경이 약해집니다. 아하. 그리고 또 혈관이 많이 생기면서 나중에 수술할 때 상당히 그 출혈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은 좀 나아지지만 실제적으로 병은 진행되고 있는데 환자가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더 결론은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네. 결국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협착증 환자인데 협착증은 주사를 계속 맞으셔서 통증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저한테 왔을 때 보니까 이 장단지 근육이 바짝 말라 있고 발목의 힘도 다 떨어진 상태로 예. 오신 거예요. 이런 예. 것들은 환자가 인지는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치료를 이미 해야 될 시기를 놓치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이런 분들은 참 저희들이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 비수술적인 치료가 일단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보지 말라는 말씀 아니고 그렇죠. 해보시는데 이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일정한 한 의사에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한 사람에게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셔야지 여기 가서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여기 가시고 여기 가시고 이렇게 돌면요. 그 의사는 이분 처음 보니까 모르잖아요. 예. 계속 놔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리도 주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저도 이제 맞습니다. 방송과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술과 비수술적인 경계선을 어떻게 잘 찾느냐 의사가. 우리도 참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저희가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네? 관전 맞습니다. 포인트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자꾸 비수술적인 주사라든가 그런 치료들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그렇죠. 모르니까 계속 할 수밖에 예. 없다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공인이 네. 된 그런 병원에 좀 전문의를 찾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라고 항상 제가 뭐 드리는 말씀이죠. 이제 네. 자 그래서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사들이 다 꺼리지만 할 말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다리가 힘이 없고 마비가 온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뭔가 다리 자체가 막 감각이 없고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수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지 근육이 마른다. 이 허벅지 근육이 마른다. 엉덩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처진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걷는데 다리가 감각이 없어져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네. 거. 그다음 더 가서 대소변이 이게 잘 안 된다. 특히 뭐 소변이 잘 안 나온다. 그다음 네. 또 너무 아파서 어떻게 뭐 움직이지를 못한다. 이런 분들은 통증이라는 것은 항상 이미 벌써 어떤 하나의 사인입니다. 네. 그것을 아시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기를 꼭 권합니다. 네. 네. 통증을 존중하라. 네. 뭐 이런 얘기네. 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02-6676-0114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 예. 저는 지방인데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 한 1년 전에 수술했는데, 예, 그거 뭐, 좀, 이래, 무리하게 좀 뭐, 그런가, 다시 좀 아프겠어요. 아프시다, 그죠? 다리가 아프세요? 허리가 아프세요? 아, 허리도 조금 아프고, 또 다리도 좀. 허리도 아프고, 뜯기는데, 다리. 예, 예. 예. 그런데 그거를, 걸음을 좀 심하게, 이래, 걸으면요. 예. 댕기기 좋은데 이래 산에 말고 댕기기 좋은데 하루나 이래 하루 한 3시간 2시간 정도 하면은 안 아파요. 아, 예. 그것도 안 그러면 또 아프고. 예. 많이 걸으면 오히려 안 아프시단 말씀이에요? 예. 아픈 게 좀 없어요. 많이 뭐 되게 많이 걷진 않았는데 예. 운동을 한다고 보고 뭐 한 2km나 열에 뭐 다리를 걷거나 나면은 좀 안 아프고 집에서 이따가 나가가지고 한 100m 내지 한 200m 좀 걸었다 가면 예. 별로 아픈 걸 못 느끼는데요. 아마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봐서는요, 수술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 부위나 그 주변에 이렇게 이 굳은 살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그 굳은 살이 조금씩 신경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실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변 부위가 또 안 좋아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협착증 증세 비슷한 그런 증세가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우선 전문의를 찾으셔서 전문병원을 찾으셔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확실한 원인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이게 아주 쪽집게처럼 답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환자분 상태도 모르고 사진도 모르니까 약간 제가 모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걸 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이분은 저희 시간 여기까지만 질문 받겠습니다. 한 네, 말씀 더 네. 해주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가끔 병원 찾으셔서 검사 받으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다음 주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한명순 할머니라고 그러는데요. 예. 저기 허리가 예. 한 20년 전에 허리 디스크라고 그랬어요. 예. 저기 3번하고 5번 예. 디스크다 이렇게 예.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수술하면 좋다고 그러셨는데 안 했거든요. 돈이 없어서요. 예. 그래갖고 주사를 계속 맞으셨고. 맞았어요. 지금까지. 예. 근데 요즘에는 주사가 더 잦아지고요. 많이 맞으셨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거 다리가 아파서 이거 저기 다리를 무릎을 수술했어요. 예. 걸치를 못해서요. 예.
하나 수술하고 이쪽에 하나도 맞아 또 더 무지하게 아프고 예, 예, 예. 장단지가 마르고 예. 어떻게 막 물퉁물퉁해요. 장단지까지 마르시면요. 주사를 많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사를 많이 맞으시면 통증을 잘 못 느끼세요. 예, 그런데 근육이 마르는 증세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협착증의 상당히 말기 증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서 주사를 맞아서 안 아프기는 하지만 병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병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네. 신경이 그대로 좁아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꼭 전문 병원을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례랑 좀 비슷한 사례가 전화 예, 예, 제가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지금 급하셔갖고 방송국을 띄우시려는. 자, 잠시 또 연결되면 또 전화 네. 연결이 되고 또 전화도 오늘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아, 연결이 지금 아, 됐다고 연결됐나요? 하는데요. 아, 다시 그래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예. 한 3년 지금 됐는데 예, 예, 예. 나이는 지금 43살이거든요. 예, 예, 주부인데 특별하게 무리하는 일도 없고 예. 가사일밖에 안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허리가 예. 머리 감는데 이제 허리를 구부려서 머리를 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허리가 덜컹 내려앉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부터 지금 3년 동안 계속 허리가 아파갖고 병원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시술도 많이 하고 주사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주사도 많이 맞고 했는데도 지금 보전이 안 돼요. 계속 아프세요? 아프다가 낫다가 그러세요? 계속 아픕니다. 계속 계속. 아픈데 어. 근데 디스크가 저 위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다 지금 주사를 넣어갖고 그 시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안을 예. 내다보는 거. 예, 예. 그걸 보니까 디스크 사이에 금이 많이 갔다더라고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네. 디스크 조영술이라고 네네. 디스크에다 약물을 넣어서 디스크가 이게 터진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 지금 터져갖고 퇴행성 항상 디스크신 것 했거든요. 같아요. 퇴행성 네. 디스크. 퇴행성 디스크는 굉장히 만성적인 요통을 유발하고 상당히 네. 그 괴로운 병입니다. 치료도 그렇게 많이 쉽지는 힘듭니다. 않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치료술 그것이 네. 하나의 그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네. 그런 방법이 다 안 되고 운동을 해보셔도 안 되고 하면 마지막에는 수술적인 방법밖에 없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열치료술 정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많은 주셔서 도움 감사합니다. 되셨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좀 빨리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양이 그럴까요? 좀 남아 있는데. 네. 네. 수술적인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경우를 저희가 좀 살펴보다가 전화 연결했는데요. 어르신들은 사실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연세가 많은 분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착증. 협착증은 거의 한 50대, 60대, 70대, 지금 뭐 80대 이상에서도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인데 제일 걸리는 문제가 뭐냐? 마취가 안 됩니다. 아, 예. 한 80대 정도 되시면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아유 마취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아, 예. 그렇게요. 그래서 마취가 돼야 네. 수술하죠. 생자로 수술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죠. 그걸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예.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연세가 많은 분들도 마취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네. 전신 마취를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겠죠. 예. 그게 문제가 심장이나 폐나 뭐 이런 여러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음. 그래서 의식을 깨워놓고 수술을 하는 거죠. 아, 그것을 예. 척추만 마취해서 예.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예, 그거 네. 지금 그게 여기 수면 부위 맞추라는 예, 거예요. 예. 네. 그걸 잠을 한번 볼까요? 재우면서 하는 건데 예. 저희 병원에서는 이미 벌써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척추에만 이 마취를 하고요. 환자분이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 지금 동영상이 아니어서 죄송한데 환자가 눈을 뜨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척추 수술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수면 부위 마취라고 하고 저희들이 이미 뭐 7,000명, 8,000명 되는 환자들을 상당히 안전하게 네. 네.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동영상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예. 보면서 화면 설명 더 한번. 드릴게요. 네.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제 실제 수술 장면이거든요. 저렇게 이제 척추 수술할 때 지금 마취하는 장면이면 척추에다가 마취약을 넣고 있는 거죠. 전신 마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의 의식을 없애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척추에 지금 나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환자분 눈을 고개 뜨고 끄덕끄덕 계시네요. 하시죠. 네. 눈도 뜨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그 수술하면서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하면 괜찮아요 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 대화하면서 네네.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신기합니다. 이 전신 마취를 할 때랑 이 수면 부위 마취를 할 때는 어떤 점이 좀 다르고 어떤 점이 좋은가요? 아시다시피 전신 마취는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전신 마취가 어떤 단계를 거치냐 하면 온몸의 근육을 다 풀어버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싹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재우죠. 그렇게 하고 이 마취제를 흡입하게 되면 이 마취제가 뇌를 마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 따라서 네. 그렇게 되면 호흡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인공호흡기를 걸어서 호흡을 인공으로 해주는 이것이 전신 마취입니다. 이렇게 네. 됐을 때 문제가 심장이나 폐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그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예. 많은 분들은. 반면에 수면 부위 마취는 뭐냐 하면 척추만 마취해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겁니다. 한데 계속 이 수술 소리를 들으면 너무 불안하시니까 그렇죠. 네. 수면을 유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장점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심장이나 폐 기능을 그대로 자기 그 심장이나 폐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기가 불편한 것을 수술하면서 자기가 호소합니다. 따라서 마취의 위험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미 뭐 수천 명을 했지만 거의 마취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술 후에 바로 깨어납니다. 깨어나는 네. 과정이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안 아픕니다, 수술. 네.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없습니다. 네. 네, 굉장히 그렇군요. 좋은 특징들을 굉장히 가지고 중요합니다. 있네요. 예. 네. 그 저희가 그 사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7,200명 정도 지금 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80세 이상이 12%. 예, 80세 이상이면 보통은 수술을 잘 못 상당히 합니다. 많은 수치. 예, 어, 했고요. 네. 충분히 다 잘 회복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참 그동안 수술이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참 오늘 이 시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비수술적 치료법만 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또 다른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척추 수술이 이제 워낙이 지금 뭐 많은 의사들이 이 질환을 다루고 있고 예. 많은 병원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뭐 이 의사가 잘하는지 저 의사가 잘하는지 헷갈리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전문병원이라는 제도도 만들어서 만들었죠. 시행하고 네.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참조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일 먼저 병을 진단해야 됩니다. 맞아요. 내 병이 네. 도대체 무슨 병이냐? 이게 협착증이냐, 디스크냐, 퇴행성이냐, 척추가 불안하냐, 뭐냐를 먼저 아시는 것이 거의 치료의 70%입니다. 네. 그 다음 30%는 이제 어떤 치료법을 쓰느냐 하는 건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네. 어느 병원이든지 다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플러스해서 최후의 경우 안 될 때는 수술적인 방법까지도 같이 다 치료해 줄 수 맞아요. 있는 병원이 예. 가장 좋은 병원이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술과 비수술에 대한 치료법이 점점점 또 개발되고 있지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술해야 될 건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어떻게 찾느냐. 저희도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네,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예,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예, 72인데요. 예, 예. 한여름에 더울 때 허리가 아파가 못 견디가 병원에 한 보름 입원해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 MRI 찍으니까 수술도 못 한다 하고 뭐 엉치 있는데 무슨 뼈가 가늘인데 그게 좀 이상 있다 하고요. 예. 근데 누워 있기나 앉아 있기나 하면 안 아픈데 걸으면 아파요. 예. 걸으면 아프고 허리 꼬부러지고 수술을 그런데. 못 한다고 그러신다고요? 예, 뼈가 뼈가 약해서 뼈가 약해서 예. 그 아마 골다공증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요사이는 또 골다공증도 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예. 못하실 거는 없고요. 예, 예. 수술하고 싶은데 예. 네. 그러시면 한번 전문병원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자. 아니 지금 방송하는 원장님 병원에 그럼 저희가 저 잘려요. 방송법에 입에 대가지고 큰일 나요. 저 그럼 놀아야 돼요. 우리 애들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우리 아주머니는요 방송 끝나고 전화 꼭 받아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또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오픈하니까 또 말씀해 줄 겁니다.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이게 문제예요. 시간만 서너 시간 되면 이제 할 텐데 말이에요. 자, 네. 지금까지 여러분과 척추 통증의 그 증상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법 더 좋은 병원의 도훈식 대표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